그래서 요런 내용들에 대한 예시들을 보면 혹시 우주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나사 볼펜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세월간이 영화 보신 분? 예, 세월간이 영화에 보면 그러면은 우주에서 쓰는 볼펜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로 들면 이런 거예요. 나사가 우주에 올라가면 볼펜을 써야 되는데 기록을 하려고. 그런데 무중력 상태에서는 볼펜이 안 나온대요. 무중력에서는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는 돈 엄청 많이 들여서 뭘 개발했냐면 무중력 볼펜이라고 하는 걸 개발해 놓는 거고요. 그런데 당시에 경쟁 상대였던 소련은, 지금 러시아, 예, 소련은 이 문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바로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 연필을 씁니다. 그냥 연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볼펜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중력 볼펜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볼펜의 원래의 필요는 뭐예요? 예, 필기도구죠. 그럼 필기구 중에서 긁으면 나오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연필도 있겠죠. 그럼 또 뭐도 있죠? 색연필도 있고, 분필도 있고, 그리고 크레용도 있고, 온갖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규정할 때 볼펜의 문제로 보느냐, 필기구의 문제로 보느냐, 요 작은 차이 하나에 따라서 대안이 여러 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다양한 대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 그러면 지금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어요. 근데 뭘로 결제하면 되죠? 카드로 하시면 되죠. 현금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결제 수단이 중요한 거예요? 결제 수단이 중요한 거죠. 그럼 결제 수단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카드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예? 자동이체가 있고, 삼성페이 뭐 이런 거, 그리고 그쵸? 외상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결제 수단의 문제로 볼 것이냐, 요렇게 볼 때 가능하면은 필요 상단으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안이 여러 개 나오고요. 그래서 철물점에 가서 손님이 드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드릴이 내 가게에 없어요. 그러면 하수인 주인은 보통 뭐라 그러냐면, 내일 오시면 제가 드릴을 입고해 놓을 테니까 내일 다시 와주시면 안 되시냐 라고 해서 욕구에 대응하면 이거는 하수. 상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릴이 왜 필요할까요? 뭐 구멍을 뚫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멍을 뚫는다라고 하면은 드릴 말고도 또 뭐 뚫을 수 있을까요? 뭘로 뚫을 수 있죠? 드릴 말고 드라이버나 송곳이나 어떤 것을 뚫느냐에 따라서 다른 대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수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 드릴을 어디다 쓰실 건데요? 라고 물어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저는 드릴로 구멍을 뚫으려고요 라고 하면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훨씬 더 싼 게 뭐예요? 드릴 말고 그냥 송곳으로 하시면 어때요? 라고 했었을 때 당사자의 필요는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나한테는 지금 송곳이 있죠. 그러면 그걸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사업가가 당사자의 욕구만 듣고 그걸 충족시키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상단으로 올라가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내가 접근 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것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사회사업가의 선택폭을 훨씬 더 높여주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무엇을 핵심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거고, 그걸 가장 잘하셨던 분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현대 창업자 정주영 씨가 이걸 엄청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만 나온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본원적인 필요에 집중하시는 분이시고, 그걸 캐치해내는데 핵심적인 능력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952년 12월 달에 부산 유엔군 묘역에 아이젠하워 장군이 방문하기로 했었대요. 그런데 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푸른 잔디를 보고 싶다고 라고 했대요. 몇 월 달에요? 12월 달에. 우리나라 12월 달에 푸른 잔디는 없죠.
그래서 이게 그 1950년 당시에 부산군 유엔군 묘지래요. 다 이 색이죠. 푸른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푸른 잔디를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파란색 잔디 공사할 만한 업체들을 발주를 넣었고, 그래서 여기에 응모를 하게 됐는데 아무도 응모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정주영 씨만 내가 공사해 주겠다고 하면서 들어갔대요. 왜 그랬냐 하면, 정주영 씨가 볼 때는 잔디가 중요한 거예요? 푸른 게 중요한 거예요? 푸른 잔디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은 파랗기만 하면 된다, 저 사람은. 핵심은 잔디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파란색으로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했고, 그래서 푸른 것만 내가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뭘 심었냐 하면 보리싹을 심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초록빛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젠하워 장군이 와서 초록색으로 돼 있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뭐 다 뜯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보리싹 다 뜯어버리고 다시 잔디 심으면 되는 거예요. 잔디가 중요한가 푸른 게 중요한가. 그래서요, 핵심으로 바로 가셔야 돼요. 핵심을 바로 건드리세요. 한겨울 영하 40도에 금강산 호텔 앞에 서커스장 공사를 했었대요. 금강산 호텔 앞에 서커스장을 이렇게 공사하기로 했었는데, 한겨울에 북한의 이 금강산 쪽에 영하 40도랍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문제는 콘크리트가 말라야 되잖아요. 양생되어야 되는데 양생이 안 되고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영하 40도니까. 그래서 온갖 최신 공법을 다 써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말리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한테 얘기했대요. 아무리 최신 공법을 써도 마르지가 않는다고. 특히 러시아도 겨울에는 공사 안 한다고. 라고 했더니 정주영 회장이, 왜 그러면 좀 따뜻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랬더니 따뜻하면 되는데 너무 춥다고. 최신 공법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따뜻하게만 하면 되나? 그래서 뭘 했냐면,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짓지? 이렇게 한 겁니다. 공법을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따뜻하게 하는 것만 생각한 걸까요? 따뜻하게 하면 되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많이 봤던 게 뭐예요? 비닐하우스인 거예요. 그래서 최신 공법이 중요한 거예요? 따뜻한 게 중요한 거예요? 따뜻한 게 중요하고, 그러면 그냥 비닐하우스를 쳐라 라고 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건축공학도들이 배우는 최신 공법 중에 하나로 돼 있대요. 비닐하우스 공법으로. 그러니까 이 본질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서산 아산방조제, 이거는 많이 아시죠? 서산 아산방조제 맨 마지막에 방조제 물막이 공사해야 되는데, 다 막아버려야 되는데, 끝부분에 점점 좁아지니까 유속이 너무 세서 돌을 아무리 부어도 다 쓸려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돌이 다 쓸려 나간다고.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최신 공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유속만 느리게 하면 되나? 유속만 느리면 되는데 다 쓸려 나간다고. 그래? 그러면은 그냥 유속만 느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배를 거기다 갖다 대면 어때? 라고 하는 겁니다. 폐선을 여기다가 가로막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배를 가로막아버리면 유속이 느려지니까. 그래서 최신 공법이 중요한 거예요? 유속 저하가 중요한 거예요? 유속 저하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은 뭐만 갖다 대도 되는 거예요? 폐선을 갖다 대도 되는 방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욕구에만 매몰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언급한 것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회사업적으로 대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구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복지관 선생님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지역사회 조직팀 선생님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봉사단을 하시는데 이분들한테 조끼를 사드리고 싶대요. 근데 복지관에 돈이 없대요. 그리고 부장님은 조끼 살 돈은 없다고 라고 얘기하셔서, 나 조끼 사드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조끼를 왜 사려고 하시냐? 그랬더니 조끼를 사드리는 걸 통해서 그분들한테 지지해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것을 드리고 싶대요. 그러면은 지지하고 인정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지지하고 인정받았다고 그분들이 느끼실까요? 그래서 소식지 특집호를 하나 만드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소식지에 16페이지다 그러면 8페이지를 이분들한테 할당시키라고. 그래서 요 사업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터뷰, 그분들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어떻게 감사하시는지 그 인터뷰, 그리고 그로써 도움받는 지역 주민분들의 칭송의 인터뷰, 이렇게 8페이지만 할당시켜도 이분들 충분히 지지 인정받을 수 있고, 게다가 소식지는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돈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도 기획만 잘하면 하실 수 있다고. 돈 없다고 내년까지 가지 마시고 올해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소식지 담당자한테 이야기하시라고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소식지 담당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그랗게 생각하시면서 아 그런 방법이 있는데 내가 왜 요 하나에만 한정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경력이 짧으면 짧을수록 다른 사업과 내 사업에 대한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욕구에만 반응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한정되기 시작하고 가능하면 이 상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용 어르신 몇 분이 관계 맺도록 모임을 주선해 드린 곳이 있어요. 그 복지관에서 이용 어르신, 그러니까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끼리 관계 맺도록 모임을 주선했는데 첫 해에는 모임 활동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었거든요. 맛있는 거 먹었는데 담당자가 어르신 내년에는 식사 예산이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식사 예산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만날 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만날 거리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아 식사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데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남하는 거리가 더 중요하고 그걸로는 먹으면 되느냐? 돈도 없다니까. 그럼 우리 차나 마시자 라고 해서 티타임 모임으로 바꿨어요. 근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돈이 없다는 건 치명적일까요? 아닐까요? 별로 치명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거 식사한 거는 뭘로 던진 거예요? 사실은 관계를 하기 위한 구실. 그런데 이 관계가 만남거리가 점점 돈독해지면 만남이 돈독해지면 돈독해질수록 거리가 중요하지 않고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티타임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르신 내년에 돈이 없어요. 그때 에이 뭘 걱정하냐고. 우리가 직접 해결하면 되지. 안 되면 차만 마셔도 되지. 그래서 이 모임으로 갔고요. 이 사업의 예산이 없어요. 예. 1년 예산이 몇십만 원도 안 돼요.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티타임으로 하니까. 게다가 이렇게 모임을 마치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실까요? 차만 마실까요? 먹을 거 갖고 오실까요? 먹을 거 갖고 오세요. 그래서 임대 수급자이신데 점점 먹을 것을 나누시고 그래서 내가 한번 얻어 먹었으니까 나도 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나중에는 집에 가서 탕수육도 시켜 드시고 탕수육 한번 얻어 먹었으니까 다음번에는 내가 갈비 사겠다고 하시면서 점점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핵심이 무엇인가 필요가 무엇이었냐 만남거리 만남이 중요한 거였지 이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통학로에 CCTV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유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CCTV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지켜보는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지켜보는 시선이 있어야 유괴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CCTV를 달 돈이 없는데 지켜보는 시선만 있으면 아이들 유괴를 안 당하죠? 그럼 뭐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켜볼 만한 시선을 만들자라고 하는 관점이 뭐가 있을까요? 누가? 사람들이 나와서 보면 되는 거죠. 누가? 그래서 일본이 평상 만들기를 하거든요. 학교 통학로에다가 평상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냥 애들 학교 시간이 되면 전부 다 그 평상에 앉아 계세요. 다. 그러면은 유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상과 CCTV는 사실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지켜보는 시선이라는 필요의 입장에서 보면은 둘 다 대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느껴지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의적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방법을 찾아내면 그러면 이것의 첫 번째 출발점은 뭘 찾으셔야 되느냐? 욕구를 통해서 필요를 살피시는 겁니다. 욕구를 통해서 꼭 필요를 살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